부동산이 혹시 언제부터 엄청 핫했는지 기억하세요? 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과거의 운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부동산이 2021년도에 정점을 찍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엄청 오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물론 그전에도 오르고 있었지만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한 게 2018년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 부동산은 토랑 관련이 있나? 이런 퀘스천을 던져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슨 년에 왜 올랐지? 무슨 년에 왜 올랐을까? 그리고 이게 계속 오르다가 왜 신축에 올랐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보면은, 그냥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중심에서 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금의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금의 시대면은 올라야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새우는 사건 사고예요. 왜냐면은 이제 술토가 지나면서 우리가 술월은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부터 해서 뭐 우리나라는 한 달 전에 이제 추석 있고, 어쨌든 목을 다 추수해서 이제 겨울로 들어가기 전이죠. 그 여기서 겨울로 들어갈 때 우리가 집에 곡식이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배짱이처럼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뭔가 걷어들여야 되죠. 그때 필요한 게 목생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생화가 굉장히 절실해지는 시기예요, 이때가. 그래서 화가 열성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좋았던 시절이에요. 대신에 화가 열성으로 강했던 사람들은 그 전에 조금 힘들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목이라는 게 우리가 물상으로 봤을 때 땅 위에 건물로 봐서 우리가 목을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목이 사주는 기운학이에요. 기운학이라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목이 아파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목이 아파트인 이유는 습 때문이에요.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한남도숲 있죠? 한이 뭐예요? 수. 나는 화. 도라는 건 금. 습이라는 거는 목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목의 나라죠. 우리나라는 습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파트가 잘 되고 모여 살수록 좋아요. 서양으로 가면 어때요? 모여 살지 않아요. 물론 뉴욕이나 이런 뭐 번화가들은 그럴 수 있지. 그런 거는 이제 미국 안에서의 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여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여 살면 수요가 느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럼 이 목을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토예요. 나무가 자라기 씨앗이 있어야 돼요. 심을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뭐예요? 뭐 조합원이 개설되고 이래저래 하죠. 그게 오행으로 보면 뭐예요? 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토국수라는 것이 부동산 운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자축합을 볼 때 자수는 오행에서는 양기가 굉장히 강해요. 자수는. 하지만 십성으로 볼 때는 자수가 음이에요. 그래서 자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한테는 정자, 여자한테는 난자, 다 이 자자를 쓰고,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몸에서 만들면 계속 내보내야 돼요. 나가고자 하는 힘이 강해요. 근데 그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축토라는,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궁을 얘기해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압박하면서 키워. 그럼 어떻게 돼요? 애가 점점 커졌어. 양기가 점점 커졌어. 그럼 압박할 때 어떻게 돼요? 나와요. 출산을 하게 되죠. 그 자축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토국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동산 상승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도 목생화가 굉장히 필요한 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적인 환경 자체가 우리가 초가집 살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건설이라는 이제 그런 기술이 발달했고 모여 사는 게 가능해졌고 해버리니까 이제 부동산이 오를 수 있죠. 그럼 토국수가 망가지는 운이 언제예요? 개묘예요. 그러니까 이민 개묘부터 부동산은 어느 정도 하락기를 겪게 되어 있고, 제가 운세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토가 약해진다. 이민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그러죠. 그러면은 반대로 토가 강해지는 운은 부동산이 잘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금의 시대라 그랬죠. 금은 토를 설계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지역에서 더 오르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기운상에서 부동산은 사실 한동안은 상승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부동산이 잘 맞는 사주면은 공부해서 되는 지역을 찾으셔야 돼. 왜냐면 모든 지역이 안 되지는 않을 테니까. 제가 을사년도 완전 진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대체 어느 정도로 노후돼 있어야 그런 데를 투자하는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기운학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이에요. 누군가는 조금만 뭐 더러워도 못 살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어떻게 살아? 근데 진짜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런 동네가 이제는 이제 개발돼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건 아무튼 이 안에서 올라갔던 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다음 사이클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잘 되는 동네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양극화가 계속 심해져요. 금연 시대라는 것 자체가.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게 되고 6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1960년대 보면은 진짜 중산층 잘 없이 그때도 잘 살거나 못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는 올라가요. 다만 6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논현동에 그때 막 초가집 있고 이랬나 봐요. 근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논현동에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대요. 왜? 거기는 비만 오면 잠기는 지역인데 왜 사냐? 근데 트렌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논현동 왜 사? 여기 누가 살아? 맨날 물에 잠기고 이런데 누가 사냐고. 그랬던 동네 중에 하나가 논현동이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꼭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 목적으로만 너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도 하셔야 돼. 재테크도 하려면 무조건 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이게 될 거라는 걸 공부해서 알면은 버티고 참고 하는 게 되지만 그게 아니면은 결국은 쫄려서 나가게 됩니다. 본인 사주 내에 네. 세운에서 토국수 되는 그런 운이 들어오면 제가 뭔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다거나 그런 운이 좀 연결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상적 흐름이에요. 세상적 흐름. 세상적 흐름에서 그러니까 이 환경을 내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 사람이 사주 공부 안 하면. 그런 상태에서 남들 하니까 가. 그래서 실제로 21년도에 집 사는 사람들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어때요? 지금 원금보다 떨어진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나마 좀 잘 사야 원금을 유지하는 정도. 근데 진짜 21년도 전에 20년도에만 샀어도 손해는 안 보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개인의 사주에서 토국수가 들어올 때 집을 산다 이게 아니고 이 토국수라는 운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생긴다가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토국수를 막는 운이 있겠죠. 토국수를 막는 운들이 언제예요? 지금 토국수의 기준이 자축이에요. 그럼 가장 반대인 여름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집을 사겠다라면 을사년 마음이 동할 수 있지만 을사는 저점의 타이밍은 아니겠죠. 그래서 습이 필요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목화가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오른다. 이때 아니면은 내가 저걸 구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운들이 오죠. 그럼 개인의 사주가 만약에 목생화가 잘 되는 사주가 만약에 신축년에 집을 사거나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운까지 포함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 사주들 같은 경우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지언정 무너지진 않는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주들이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면은 묶인다가 돼요. 또는 내가 파산 신고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리스크의 크기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연령대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은 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이 뭐 한다고 해서 동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부동산 하는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국은 뭐예요? 내가 처음에 애초에 타고난 기운이에요. 애초에 타고난 거. 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글자, 싫어하는 글자 이런 것들이 구성돼요. 이거는 뭐예요? 나의 공간이에요. 공간이라는 건 뭐예요? 애초에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은 대우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방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나는 뭐 화장실 되기도 하고 안방이 되기도 하고 공장이 되기도 하고 창고가 되기도 하고 또는 아무도 오지 않아서 거미줄이 막 있는 흉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대우 원국이 진짜 엄청난 뭐 황실로 태어난 공간이야. 황실의 공간이지만 대운 흐름 자체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태우는 왜 그렇게 됐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사건 사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을사병호정미예요. 이제 지금 현재 을사년이고 화가 좋은 사람들은 저한테 상담와서 하는 말이 제가 화가 필요한데 이제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본인 대운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안 좋다.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해서 실패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원국과 대운. 세우는요, 너 왜 이렇게 됐는데가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 공간과 시간이 어떻게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구성됐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라는 게 조금 있게 태어났어. 근데 아직은 돈이 있을 시기가 아니야. 왜 없어? 화가 좋은 줄 알고 부동산 샀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대운이 안 받쳐주는데 해운에서 뭔가 욕심을 부리면 다 피해요.